안녕하세요. 설명회 때 뵌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네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OT부터 시작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만 드리면 저는 2018년 27회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은 노무법인에서 파트너 노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있으면서 인사 담당자분들 대상으로 연차 휴가라든지 근로시간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프라임 법학원에서 사회보험법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 이메일 주소 적어드렸는데 혹시 사회보험법 공부방법론이나 수험생활 전반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메일 편하게 주시면 되고 제가 핸드폰 번호는 다음 회차, 두 번째 회차 첫 시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수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 OT 시간이 여러분들이 가장 열정이 넘치시고 또 합격에 대한 이 설렘으로 가득한 시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1차뿐만 아니라 저희 시험 전반적인 개요 설명드리면서 1차, 2차 어떻게 병행을 할 건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 총 3차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3차 시험은 면접 시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차에서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면접 진행하시는데 패스, 노패스 정도의 시험이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은 대부분 합격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2차 시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보시면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하는데 왜 여기서 당락이 결정되냐? 합격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합격자 수를 매년 300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시려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실 때나 채점할 때 300명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300명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300명으로 정해져 있고 남들보다 잘 봐야 합격하는 상대평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사회보험법이 있는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2차와 동일한데 남들보다 잘 봐야 합격하는 상대평가 아니고 진정한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 맞으시면 합격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7월에 1차 기본 이론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동차생이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1차로 진행을 하고 내년에 2차를 준비하시는데 미리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같이 할 때 보시면은 노동법,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 혹시 선택하시는 분들은 인사노무관리론과 경영조직론이 경영학 개론과 겹칩니다. 그래서 1차 준비하시면서 2차가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민법, 사법법은 겹치지가 않죠.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법은 좀 어렵다,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지 미리 준비하시고 또 시간도 많이 투입을 하시는데 사회보험법은 상대적으로 많이 미루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막판에 급하게 암기 과목처럼 봐야 되니까 지금 말고 이제 시험 앞두고 한 달 전에 빨리 몰아서 들어야지라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열어보면 사회보험법에서 좀 아쉬운 결과를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제 꽈락을 면하자고 너무 많이 하자니 2차와 연계되지 않아서 아까운 것 같고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커리큘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커리큘럼은 대부분의 학원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에 1차 기본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8월에 저희 2차 시험 있죠.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 GS 연기, 그 다음에 다시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 1차 기본이론 똑같이 개강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1차 시험 강의 1차 시험 강의가 아니라 1차 시험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기본 이론이 2번 진행되는데 지금 진행하는 기본 이론은 전시춘 박사님의 에센스 사회보험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아마 법 개정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제가 이때는 제 책을 낼 예정이에요. 근데 책이 다르다고 해서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문풀 강의 진행하면서 암기 프린트나 그런 거는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이론은 하나만 들으시면 된다. 그래서 저 때 들으시면은 이때는 따로 듣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론 들으시고 1차 시험 직전에 파이널 강의만 진행된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요 기간에는 1차만 하시면 되고 커리큘럼에 따르면 요 기간에는 2차에만 집중하시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기간에도 지금 기본 이론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무방하실 텐데 문제는 이제 3월 이후부터이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 1, 2차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1차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우선 염두하실 점은 제가 1차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험의 당락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시험에서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 결국 1차 들으셔도 목표가 1차 합격 아니라 2차 합격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종 합격, 2차 합격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2차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기서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면은 1차 기본 이론은 지금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법법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다 들으실 거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차로 이제 한번 전체 개관하면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고 9월에 2차 시작하면 그때 판례 위주로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 개론 마찬가지죠. 만약에 경영학과여서 내가 베이스가 좀 돼서 경영학 개론은 듣지 않고 바로 2차 수업 진행해도 될 것 같다. 아니면 문풀 때 들어올 거다라고 하시면 선택 가능하시겠지만 1차에 대해서 다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시면 이때 1차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혹시 영어 점수가 안 돼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영어 점수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어 점수도 저희가 막 취업할 때처럼 900점 이상 넘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취소될 수 있지만 많이 응시하셔가지고 미리 점수를 따놓으시는 게 좋고 혹시 8월까지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12월까지는 영어랑 1차 기본 이론은 적어도 다 들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월부터 2월까지는 2차에 집중하시고 문풀 강의 시작하시면은 아마 이때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2차 강의를 듣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여러분 진행하시는 것처럼 1차 문제풀이 강의가 개강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문풀 강의를 듣는 걸로 이제 1차 공부를 대신했던 거죠. 근데 다만 뭐 일부 과목에 제가 좀 자신 있는 경우에는 꼭 문제풀이는 듣지 않고 혼자 이제 인강으로 듣거나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하시면 취사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3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뭐 한 2시간, 1시간 반으로 좀 줄여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 경우는 이렇게 3, 4월에 진행을 하고 시험이 보통 5월에 있는데 시험을 앞두고 저는 1주 전에 하시는 경우도 보기는 했는데 안전하게는 최대 이제 2주 정도로 가장 많이 투입을 하시고 한 달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올해 2차를 같이 병행한다라고 하시면은 요렇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를 앞두고 2주 동안만 2차를 스탑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기본 이론도 들어놓고 지금 미리 문제풀이도 한번 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1차의 함정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나는 1차는 아예 문제풀이 강의도 듣지 않았어. 혼자 문제집만 풀어서 합격했어. 아니면은 뭐 한 달 정도면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고 실제 그렇게 합격하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거는
경영학이나 법학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에 한정되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고, 사실 나의 상황이나 역량에 맞는 점수를 설정하고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신 거지, 다른 분들이랑 또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2차랑 병행하시겠지만 이 경우에는 평균을 조금 1차만 하시는 경우보다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노동법 1, 노동법 2는 85점 정도, 민법은 70점, 사보도 70점, 저는 경영학 개론을 선택을 했었는데 경영학 개론도 85점 목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평균 60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2차처럼 막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자 이렇게 하실 건 아니고 적정한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2차와 연계되는 과목에서 당연히 고득점을 획득하셔야 되고, 노동법이랑 경영학 개론은 다른 이 시험 과목을 두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법 당연히 저희 2차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는 받으셔야 되고, 민법이랑 사보도 평균 60점이니까 딱 60점 맞아야지라고 하시면 몇 개 더 틀리면 또 금방 이제 과락에 가까운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70점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7월부터 내년 1차 시험까지 이런 방법으로 강의 듣고 공부 시간 활용하시면 되고, 목표 점수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되 2차랑 병행하시는 경우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사보를 70점 목표로 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공부를 하시다가 민법이나 다른 과목을 봤을 때 내가 도저히 이 과목에서 80점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조정해야 될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뭐 이거를 80점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당연히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보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10년치 기출을 뽑아왔는데, 고용, 산재, 징수 작년에 지금 18문제 나왔고 이거 다 맞추면은 72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고용, 산재, 징수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건강이랑 연금이 2문제 나온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이 부분은 무조건 배제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면 건강연금은 강의의 일정 부분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을 안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그리고 강의에서 다른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책 앞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은 한 40페이지 정도 돼요. 그리고 건강이랑 연금은 두 개 합치면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근데 보시면 40페이지 공부하면 3문제 맞추실 수 있고 160페이지 공부해야 4문제 맞히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면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고용산재 징수에 중점을 맞추고 공부를 했는데 혹시 이 해처럼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올해 4문제, 뭐 4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시험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가를 뽑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연금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관계가 없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이고, 고용산재 징수는 지금은 물론 적용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지만 고용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 경향이 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도 정말 뒤집히긴 어렵다. 그래서 출제 현황 참고하셔서 우리는 고용산재 징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회보장 건강연금은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좀 취사 선택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획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출제 유형을 말씀을 드릴 텐데,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주로 객관식 시험에서 2가지 스타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우였는데
기본 내용을 저는 정말 충실하게 많이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내가 다 안다라고 했을 때 문제풀이를 시작해요. 근데 두 번째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백지에 막 그걸 내가 달달 쓸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문제풀이를 정말 많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해서 가겠다인데 저희 시험은 제가 지금 유형을 보여드릴 거지만 문답형, 내용 열거형, 선지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완전히 적정하지 않은 건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기출도 지금 저희가 뭐 이미 저만 해도 27기 노무사니까 20년 이상 기출이 쌓였지만 사회보험법은 법령이 워낙 많이 바뀌고 사실 이제 좀 답도 달라지다 보니까 기출을 풀어서 준비하시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제 유형에 비추어 보더라도 요렇게 푸시면은 한 달 정도 앞두고 강의 계속 들으시면서 문제 풀면은 당연히 많이 맞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장 가시면 저희 시험 시간에 이제 주어지겠지만 민법이랑 사법법 똑같이 25분 내에 푸시는 게 아니라 민법이나 좀 더 어려운 과목에 많이 투자하시고 사법법은 조금 상대적으로 빨리 푸시는 거예요. 노동법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100몇 문제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풀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헷갈리면은 오답을 고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할 때 달달 외우지는 않더라도 좀 더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구직급여 수급 일수에 대한 문제인데 고용보험의 꽃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구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유형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구직급여 며칠 받을 수 있어? 라고 바로 물어보고 답을 고르는 거죠. 이 문제는 문제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아니라 구직급여 소정 일수 정해져 있는 이 표 외워서 푸시는 문제이죠.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유형 보시면 내용 열거형이라고 했는데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푸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두 개 유형은 여러분들이 문제만 여러 번 푸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 한 번 정확하게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출제 유형에 한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요한 거죠.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여기서 많이 하는 게 뭐 국가 발전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매년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주체라든지 어미에서 일부 선지를 변형해서 문제를 냅니다. 실제 이 문제의 답은 설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1, 2번 충분히 기본 내용 숙지하시고 나중에 선지를 어떻게 변형하고 꼬는지 기출문제 스타일 보시면서 선지 눈에 익혀서 연습해서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주요 내용 숙지인데 각 법령마다 중요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외워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기본 이론은 지금 들으시거나 1, 2월에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3월 문풀 강의 때 이제 한번 이 내용 다시 당연히 복습은 해드릴 거예요. 하면서 문제풀이 진행하고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실전 감각 향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이제 계속 틀린다거나 이거 너무 헷갈린다거나 하는 거 최종 파이널 특강 때 전체 내용과 함께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빈칸 테스트 진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강의 계획서라든지 저희 책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내용만 나가고 나중에 복습하면은 조금 그 외웠던 거 수업을 들음으로써 자동으로 외워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9월부터 2차 강의 개강하고 내년 시험인데 지금 막 이걸 미리 외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매 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하시면 될 정도로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쪽지 시험 형태로 간략하게 진행을 하는 수준이라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같이 따로 업로드가 되니까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이 내용만 여러분들 식사 시간 1시간이면은 10분 정도, 자기 전에 10분, 이동할 때 10분 요렇게 잠깐씩 보시면 될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강의 커리큘럼을 지금 이제 건강이랑 연금은 뒤로 빼서 제가 한 4회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이제 출제 빈도나 유형 이런 것들에 맞춰서 강의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쪽지 시험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2회차에도 진도상 없을 수 있고 3회차부터 7회차까지 5번이죠. 5번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 활용은 이제 수험 전략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시간 활용 여러 가지 수험 생활 전반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쪽지 시험과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2016년 9월에 시험을 준비해서 1년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26회 시험을 응시를 했었고 불합격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쉰 다음에 다음 해 2차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설명회 때 들으신 분들은 좀 이 내용이 익숙하실 텐데 제가 그때는 시간이 5분밖에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고 1년 차랑 2년 차에 사실 공부 방법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시간 활용 방법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제가 1년 차에는 그냥 쉴 때 쉬고 할 때 하자 이런 주의여서 공부 시작 시간에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날 공부를 혹시 다 못했더라도 더 이상 책을 펴지 않았어요. 지하철 탈 때, 밥 먹으러 갈 때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당연히 쉬고 그 밥 먹으면서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시간으로 썼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루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양에 치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 계획 세우시고 하시는데 뭔가 오늘 하루 공부할 양을 다 하고도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공부량을 너무 적게 잡으신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부량이기 때문에 저도 밥 먹는 시간 아니면 지하철 자기 전에 활용을 해서 공부를 했었고 제가 아까 쪽지 시험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자료를 드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 자료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주무시기 전에, 지하철 타실 때, 이동하실 때 잠깐 보셔서 준비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한 것만 말씀 한번 드리면은 그날 공부한 양을 다 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첫 해에는 저도 피곤하고 하니까 그냥 잤었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혹시 공부를 다 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자기 전에 그 부분을 빠르게 읽어보고 복습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렇게 빡빡하게 공부를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시간 활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목표 동차 합격입니다. 저도 동차로 준비를 했었고 저는 비법 비경영에 그 해 처음 이 노무사 시험에 입문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 시험을 본 결과 동차 합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동차로 준비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1차 시험 다가오는데 막 2차 모의고사 보고 하다 보면은 좀 마음도 많이 지치고 이렇게 돼서 올해는 1차에 좀 안전하게 합격을 하고 2차는 하긴 하는데 내년을 한번 노려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때 가셔도 이걸 기억하시고 동차 합격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제가 합격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동차 합격 가능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지금부터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수험 적합한 공부를 하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도 많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1차에서는, 사부에서는 특히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에 없는 내용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암기하시기 위한, 암기를 위한 이해이지 이해 자체가 위한 그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암기를 위한 이해라는 거 염두해 두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책 같은 경우에도 저는 비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1차랑 2차를 같이 들었는데, 그때 월화수목금 이렇게 1차 강의를 들으면은 그때 복습을 1차를 했었어요. 1차 복습을 하면서 그걸 노트에 이제 단거나 하는 거를 한 달 정도 하다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었었는데, 뭔가 책을 시험 전날 보려고 단거나 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강사님 책에 꼭 단거나를 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7, 8월에 하실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제가 아까 1차 기본이론 강의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영어 안 되어 있으시면 지금 영어도 털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2차 선행학습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강사님 거 들을지 뭐 강의 영상 미리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합격 수기 많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 읽어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좀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참고하시고, 만약에 맛보기 영상 보고 강사님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분을 믿고 이제 거기 진행하시는 책으로 꼭 단거나 하시고, 다른 거에 이제 별도로 뭐 노트나 이런 거를 만드시는 거는 시간이 정말 나중에 부족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공부하자인데, 이거는 아까 자투리 시간 얘기한 걸로 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꼭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눈 떠 있고 깨 있는 시간은 최대한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공부하자인데 1차를 최대한 많이 공부하자는 아니고, 1차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론 듣고, 사회보험법 이렇게 6가지 법령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주로 이런 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지금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 안 하시고 문 풀 때 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하자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시험 출제 유형이 문답형, 내용 열거형, 선지형이기 때문에 선지형은 문풀에 가서 기출문제 스타일 보면서 연습을 하겠지만, 문답형, 내용 열거형은 기본적인 내용 정확하게 공부해서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스톱워치랑 백지복습은, 특히 백지복습은 2차에 좀 더 적합한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뭐 하루에 6시간, 7시간 공부하시는데 책을 계속 읽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는 뭐 나무보다 숲 전체적인 그림 이런 거 보셔야 되니까 읽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1기 이상 가서도 계속 읽으시는 거는 좀 도움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더라도 백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현출하실 수 있게끔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스톱워치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이것도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스톱워치 하면은 그 돌아가는 게 더 신경이 쓰여서 공부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스톱워치로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걸 누르는 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포인트가 돼서 오히려 이제 공부 시간 세는 게 더 공부를 집중하고 몰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OT고 첫 시간이다 보니까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수험생활 전반이나 그 시기에 필요한 내용은 제가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잠깐 10분 쉬시고 이어서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